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인물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용희 회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큐! 본 방송은 사회단체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후원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희 회장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익산의병기념사업회 회장 이용희입니다. 네, 바쁘신데도 우리 본 방송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11월 17일 날 큰 행사가 있죠? 네. 그 행사 먼저 한번 이용 회장님께서 직접 한번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익산의병기념사업회가 1년에 두 가지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6월 1일 날 의병의 날, 익산의병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6월 1일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1월 17일 순국천연의 날입니다. 순국천연의 날은 193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많은 애국자들 기억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순국천연의 날을 만드는데 광복후에 또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공부한 뜻깊은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 장소는 익산교육지원청 3층에서 11월 7일 오전 10시 많은 지인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용희 회장님. 네. 우리 고장 전라북도와 익산시 의병사업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북과 익산 의병기념사업회가 어떤 것인가 그 배경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 의병, 익산 의병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는 1906년도 을사늑약 그 다음 해부터 전북에서 의병이 창의가 됐습니다. 그때 의병장은 최익현 의병장, 그리고 부장이 임병찬, 두 분이 무성서원에서 호남 의병을 창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익산 의병은 최익현 의병장 밑에 가가지고 호남 의병에 같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1년 후에 1907년도에 우리 익산 의병은 창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익산 의병 사업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과 또는 또 전북 의병 사업이 계획 구상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익산 의병은 그 사업 계획 내용은요, 현재 위치는 용제동에 있고요. 네. 사업 부지 면적은 16,600평 됩니다. 이 중에 국유지가 13,000평이고요. 그 사업 내용은 기념관, 그리고 의병들이 영정을 모시는 영정각, 그리고 의병들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겨울이기 때문에 시방 그 시체를 찾은 분도 있고 못 찾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최후 격전지가 대둔산 너머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로 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조건이 안 좋아서 제대로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합동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의병학교입니다. 네. 의병학교는 전라북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1기에 60명 정도 1년 52주 동안을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첫째 날은 의병정신, 의병정신은 애국가 희생이거든요. 그리고 격전지 순례를 합니다.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 있고 충청남도 대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의병 그 무기 전시장인데 의병 무기는 사실 구하기 어려서 그냥 현대 무기 전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국방부에 가서 얘기했더니 현재 시동이 걸리는 무기죠. 이제 폐기에 가까운 거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거 주실 것이고 육군은 탱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대포라든가 미사일 이런 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군은 좀 규모가 커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만은 부지 16,000평 중에 3,000평을 떼가지고 거기다가 무기 전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안보 교육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은요, 헬리콥터 실물을 보실 기회가 없습니다. 탱크를 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 봄으로 말미암아 안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기 전시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 전라북도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전라북도는 아직 의병 사업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460억 가지고 시방 설계를 하고 있고 네. 국제 공모에서 그리고 충청남도는 300억 가도 거기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도 별로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국가적인 이런 일은 사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책무인데 왜 이렇게 우리 이영 회장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그 많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제가 이 의병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6년도입니다. 18년 됐는데 그동안 저도 뭐 기동연도 하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익산의 의병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익산 의병이 5개월 동안 전제해가지고 85명이 순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외병을 129명을 사살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 중에서요, 외병을 129명을 사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외군은 완전히 중무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모든 여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의병은요, 아무 훈련을 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기껏해 삼포수 돈 있으니까 삼포수 사고 뿐이에요. 이런 자랑스러운 익산 의병이 116년 동안 광복 78년 동안 묻혀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아한 생각과 함께 좀 아쉬움이 있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여하게 된 것이고 뭐 전라북도 의병에 대해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전라북도가 의병에 현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1253명이에요. 1253명. 예. 그리고 남북한 전부에서 의병해가지고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2387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의 51%가 전라북도예요. 그렇다면은 자랑스러운 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이라고 생명이 두리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도 안 돼, 조직도 없고, 무력도 약하고, 그런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랑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에서 애국자 사업한 건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기념 사업을 한 데 몇 군데 없어요. 한 세 군데. 전부 다 뭐 비석 세우고 뭐 한 거 이거 가지고 했다고 말하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애국지사 사업을 잘 해야 후배들이 그걸 보고 귀감을 삼고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한테 떳떳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참 감 있는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의병의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의병의 기준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는데 어떻게 지금 분류됐습니까? 네, 준비된 건요. 예. 제가 먼저 말씀 올리는데 이 의병 기념 사업은 현충 시설입니다. 보훈 시설이에요. 그래서 국가보훈기본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에 아주 그 모체가 되는 법이거든요. 네. 그 국가가 허가를 했고 우리가 2017년 5월 달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업 계획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첫째는 영정각이 있습니다. 의병, 돌아가신 의병들의 영정을 모시는 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관이 있는데 역사관은 의병의 역사를 생생하게 다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학교 앞에 말씀드린 의병학교가 있고 무기 전시가 있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98억 1,400만 원입니다. 98억 1,400만 원이고 네. 그중에 도비가 얼마냐면은 24억 7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비가 24억 7천만 원, 도비가 27억 6천만 원, 시비가 27억 6천만 원, 우리 자부담이 18억입니다. 이런 네. 규모로 될 것이고 현재 위치는 익산시 용제동에 건설이 되고 그 말씀대로 땅은 16,000평, 16,600평입니다. 그중에 13,000평 국유지고 나머지는 개인 소주가 되어서 대지 위에다가 앞에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일을 한 그 십수년 진행해 오시면서 익산 의병 기념 사업이 잠시 그 규모와 사업을 좀 말씀했는데 타시도는 어떻게 지금 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지금 어디가 지금 우리 이영희 회장님이 가서 보신 게 어디가 좀 있습니까? 제가 임진왜란 경우에는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아주 잘 돼 있는 데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유인석 의병장 기념 사업입니다. 거기는 5만 평 대지 위에 기념 사업을 5만 평 잘 하고 있고 거기는 기념 사업회가 없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시 직원 13명이 나가서 그 기념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는 유인석 의병장은 충청부터 하고 도 경계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했고 충청부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이죠. 네. 그 외에도 뭐 안동도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홍주 의병 비롯해서 또 중국에서 협력하게 청산 전투하셨던 김자진 장군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그렇고 뭐 경기도 특히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우에는 뭐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타시도에 이렇게 좋은 의병 기념 사업이나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우리 익산 의병 기념 사업회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어려운 실상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실상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2017년 3월 달에 국가보훈처에 익산 의병 기념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제가 시장님을 뵈있고 우리 이사님들하고 같이 만나 뵈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네.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장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업계획 승인만 맡아오면 시비 지원하겠다. 또 그런 약속이 없으면 국가보훈처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약속 받고 분명히 우리가 문서화해서 제출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익산시가 부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7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하려니까 1년에 한 9억 정도 약간 상회하는 돈이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같은 뭐 규모로 전라북도도 지원받도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했고 그 후에 사업 수익을 맡아왔는데 시가 시비 부담을 안 해줬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2018년도에 그 다시 선거하는 때가 돼서 제가 그때는 시장으로서 선거하는 거니까 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시비 지원 얘기를 했더니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사업 규모가 어떠냐, 위치가 어디냐 물으시더라고요. 소상히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약속해. 같이 간 우리 저 의병 기념사업회 이사님들이 6분이 같이 갔으니까요. 네. 근데 그 후에 안 줬어요 또. 작년에 또 제가 갔죠. 그동안에 접촉한 것을 여러 번 했죠. 또 아주 뭐 비장하게 약속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4일 갔는데 회장님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소신껏 하십시오. 제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안에 약속 안 지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병사업회 회장한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85명의 애국지사의 기념사업회 사업비 부담을 시가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25%, 또 시가 도가 부담하고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회에다가 사업 시행하도록 위임을 해준 것이지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 없잖아요.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념사업회가 하기 때문에 30%의 국고보조를 주는 거예요. 네. 행정기관, 시나 도가 직접 하면 보조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보훈처의 기본 방침이에요. 신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가 박순전 씨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올렸지만은 안 됐잖아요. 네. 전주시가 보훈공원 올렸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업 수익 받아가지고 국고보조 주겠다고 하는 X까지 표시해가 사업 수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공문 오는 거 보면 국장, 과장 정의를 오는 거 보면 보조를 받아와라. 땅을 사라. 자부담은 100% 확보해라. 이런 식이에요. 국가 보조 주고 보조금 주는 건 국가보훈처는 건설부나 농수산부나 보건복지부 같이 미리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었다가 실패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안 줘요. 금년에 만약 10억 했다고 그러면은 3억을 연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승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도가 부담하고 땅은 이 땅에 16,600평 중에서 13,000평이 국유지예요. 이것이 이규영 의병장 땅인데 의병이 하기 위해서 파는 땅이 일본놈 소유가 됐다가 일본놈이 해방돼 도망가 버리니까 국가가 무상으로 치운 땅 아닙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쓰자는 거죠. 우리는 소유권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사용권만 달라고 하는데 현행법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 땅 사는 것은 시하고 도비 자부담하고 사는 거예요. 땅 사는 것은 보조 주지 않습니다. 교육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돈을 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어려운 사업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이용희 회장님께서 전북도의
그 조례를 신청해 갖고 조례가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네. 작년 3월 달에 전라북도의 의병이라고 해서 조금 이름 걸려 있는 데가 네 군데, 무주, 장수, 임실, 고창하고 익산까지 5군데입니다. 네. 그 다 모여가지고 작년 3월 14일 날 전라북도 의병사업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 3군데에 도 조례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가지고 도의장한테 민원을 제출했어요. 네. 그 도의회에서 주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익산 출신인 김영수 도의원께서 아주 앞장서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전라북도 의병사업 지원 조례가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앞에 말씀드린 460억 갖고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300억 갖고 지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다 드렸으니까 지금 전라북도도 작년 조례가 됐어요. 금년에 지금까지 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도의 실무 담당 사무을 도와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3천만 원 가지고 도내에 돌아가신 묘지에다가 간판 붙인다는 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116년 전에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의병하신 훌륭한 조상이나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러느냐. 왜 오늘 우리가 제일 못 사는 도가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 정신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도가 됐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한테 공문 보내고 해서 촉구하고 동의해야 되는데 한 일이 없고 우리 의병사업회가 14개 시군 다 공문 보내가지고 3차례 요청했지만은 아직도 했다는 데가 했다고 통보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전라남도나 충청도에서는 몇백억, 전라남도는 46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의병사업회 그런 기념사업회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전북의 김관영 도지사님 뭐 얼마 전에 뭐 사무관인가 와서 3천만 원 갖고 와서 의병사업회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는데 이런 한심한 이 전북도 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이 전북도나 또 익산시나 타 시군군의 그 의병장들 그런 애국 지사들을 하는 그런 기념관을 만들면은 타 도시에도 견학도 올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애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부도 할 것이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전북도나 유독히 우리 익산시나 의병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고 탁상 행정을 하는지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애가 탑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이용희 회장님이 참 격분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익산 의병기념사업회에서 만약에 전북도나 익산시에서 끝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면 비상대책이 있으시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전북도 익산시 따끔하게 우리 회장님 한 말씀 따끔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익산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혹독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3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과장과 국장이 전결해가지고 소위 사단법인 의병익산 기념사업회에 국비를 타와라, 땅을 사라, 자부담을 확보하라.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보낸 공문입니다. 국비를 먼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비를 미리 준 예가 없어요.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건설부나 보건복지부나 농산부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사라고요? 시비부담 20고 칙철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시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100% 확보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이상 되는 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착공도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자부담 내라고요? 네. 저는 제가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격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보험규범법을 어긴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지 않으려면서 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3번이나 거짓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85명의 애국시사, 네. 순국열사를 모독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행정상의 문제는 행정기수원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할 것이고 과정에 잘못된 것은 감사원이 감사할 것이고 사법처리 대상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까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없다고 그런다면 앞에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님, 익산의병 기념사업에 도움이 주셔야죠. 어째서 시 눈치 보시는 겁니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완전히 구분됩니다. 재정권이 없잖아요. 도지사님이 시군에 재정권이 없잖아요. 국가보훈처가 확정해준 도움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시 눈치 보십니까? 시장님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최근에 동학혁명에 대해서 또 의병에 대한 책을 조금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 중에는 3가지 백성이 있다. 첫째는 항민이다. 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원민이 있다. 원민은 의문도 있고 다 있는데 생각도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원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호민이 있습니다. 호탕할 호자 백성민자예요. 전라북도 도민은 호민이다. 호민이기 때문에 110년 전에 의병을 했다. 그 수란 속에서 재산 팔고 가문이 파면이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바쳤던 전라북도의 의병 호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민도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사는 길은 110년에 우리 선조가 가졌던 호민정신으로 우리 도민정신을 바꾸는 도민정신의 시대정신을 호민정신으로 바꾸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6년 전의 선조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이어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먹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는 길은 110년 후 선녀가 또 훈민정신 회복하는 것이고 그 정신을 오늘의 시대 정신을 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온 이 선현들의 애국지사에 있는 영혼을 담은 우리 의병사업회 기념사업회를 전북 도 김관영 지사나 익산시 정원일 시장께서 소홀히 생각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북도나 익산시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용희 회장님의 이 절규를 귀담아 들으시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